안녕하세요. 최일기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들고 온 시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김행숙 시인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김행숙 시인의 시집. 무슨 심부름을 가는 길이니. 제목도 어, 이제 평이합니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겠죠. 인간의 삶을 심부름 가는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다 모르니까 일단 접어두고 이번에 시를 시간 되는 데까지 몇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쭉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쭉 차례도 좀 보고요. 그래서 몇 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어, 음,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느낌은 대단히 강렬했습니다. 네, 이런 시도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인에게 직접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뭘 또 설명을 듣냐. 이미 작가의 손에서 떠났으면 그 느껴지는 대로 독자에게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이해되는 대로 이해하면 되지. 뭐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희 관점에서는 그 작가, 예술가의 그 경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시나 그림, 뭐 음악, 뭐 그런 걸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뭐 제목이 어떤 외국 시인의 시를 패러디한 느낌이 들긴 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누군지는 제가 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느낌들은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 시인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접어두고 이 첫 번에 나오는 시입니다. 제목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내 기억이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사람처럼 내 기억이 내 팔을 늘리며 질질 끌고 다녔다. 빠른 걸음으로 나를 잡아당겼다. 촛불이 바람 벽에다 키우는 그림자처럼 기시감이 무섭게 너울거렸다. 사람보다 더 큰 사람 그림자,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큰 아카시아 나무 그림자. 그러나 처음 보는 노인인데 힘이 세군. 내 기억이 벌써 노인을 만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었다. 기억이 나를 앞지르기 시작했.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이 시 요걸 봤을 때 그 끝부분에 '인쇄가 잘못됐나.' 생각을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시를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떤 음
느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시인이. 이분이 그 앞에 그 날개, 앞표제 날개에 보면 그분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인 김행숙은 1999년 현대문학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사춘기, 이별의 능력, 타인의 의미, 에코의 초상, 1914년이 있다. 그분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집에도 그 말미에 시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발문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은 그냥 평이하게 해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박슬기 문학평론가가 이 시집 해설 그리고 시인 해설을 길게 썼습니다. 제목이 진정한 말의 시 함께 있는 밤을 위하여. 그 해설은 기회가 되면 좀 읽어드리겠고 오늘은 아닙니다. 요 표지, 앞표지 날개에 있는 간략한 설명만 보겠습니다. 김행숙은 우리 세계의 진짜 모습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짜의 가짜가 거듭 반사되는 거짓말의 세계를 펼쳐놓았다. 이 세계는 너무 아름답지만 그 중심점으로서의 내가 단지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에서 말하고 쓰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어떤 불가능한 열망이 김행숙의 시를 이끌어간다. 말들의 거울로서 반사시키는 거니까요. 정말 자아, 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비춰져서 나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말들의 거울로서의 우리가 하나의 존재일 수 있는 이유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시인은 이 불가능한 글쓰기가 문학의 운명임을 발견한다. 우리는 가짜로서가 아니라 진짜로서 나의 존재 그 자체로서 타인의 존재로 이끌린다. 그녀의 진정한 말을 통해서.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정말 시인은 자고로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이죠. 이 첫 번 시의 마지막이 저렇게 끝나버려요. 기억이 나를 앞지르기 시작했. 그 다음에 뭘까요? 했다, 혹은 했을 것이다, 했을 수도 있다, 했으면 한다, 했나? 했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다 독자가 알아서 생각해라. 그 뜻으로 저렇게 해놨나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게 말 자체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 기억이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자기에 대한 성찰을 시인은 끊임없이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주체인지 객체인지 실체로서 있는 건지 그림자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사람처럼 내 기억이 내 팔을 들리며 질질 끌고 다녔다. 기억. 기억이
이게 기억이 자기 자신이죠, 사실은요. 네,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억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죠. 빠른 걸음으로 나를 잡아당겼다. 촛불이 바람벽에다 키우는 그림자처럼 기시감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다. 네, 기억이 확대돼서 그 그림자처럼 또렷하지는 않아? 네, 너울거리는 거죠. 나타났다 없어졌다. 많은 기억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 뒤에도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나 처음 보는 노인인데, 이게 뭘까요? 내 기억이 벌써 노인을 만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처음 보는 노인이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날까 말까한 음, 어떤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내 기억이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사람처럼 내 기억에 내 팔을 늘리며 질질 끌고 다녔다. 빠른 걸음으로 나를 잡아당겼다. 풋불이 바람벽에다 키우는 그림자처럼 기시감이 무섭게 너울거렸다. 사람보다 더 큰 사람 그림자.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큰 아카시아 나무 그림자. 음, 실체보다 그림자가 더 강하게 남아요. 그러나 처음 보는 노인인데 힘이 세군. 내 기억이 벌써 노인을 만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었다. 실체로서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서의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기억이 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저 현실은 점점 희미하게 지나가고 기억이 전체 내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런 느낌은 강하죠. 자, 두 번째 시 제목 주어 없는 꿈. 음, 앞에 나온 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그래 확실한 게 아닌 거죠. 주어가 없는 꿈 이런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요 시가 좀 길어요. 이분이 산문시 비슷한 거를 많이 썼어요. 요 두 번째 건데 시가 전반적으로 깁니다. 아주 긴 것도 있고 뭐 짧은 아주 단시는 없네요. 독특하게 그 시적 사유를 하는 분이십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을까? 물결처럼 베개를 높이고 낮추고 나는 당신이 꾸는 꿈을 꾸고 싶다. 밤새 내가 하는 일은 힘든 당신의 얼굴을 뜯어보듯 관찰하며 파고들듯 탐구하며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얼굴을 파헤치고 싶다. 삶이 우리를 서서히 갈라놓았다면 죽음은 우리를 와라 끌어안을 것이다. 삶이 죽음을 모르는 만큼 죽음도 삶을 모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단단한 씨앗 속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뿌리가 제 꽃을 모르는 만큼 꽃도 제 뿌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별빛에 닿듯 까마득히 먼
거리인 것이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았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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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계속해서 그것은 이쪽으로 다가오는 중이다. 오른발이 없어지는 동안에 왼발이 생기네. 왼발이 없어지는 동안에 오른발이 생기네. 오른발이 없어지는 동안에 점점점 쿵, 쿵, 쿵. 그것은 폭설처럼 거칠고 깊은 잠에 빠진 어느 마을을 빗장처럼 가로지르며 홀로 걸어가는 복면한 도둑과 같은 것이다. 계속, 계속, 계속해서 그것은 저쪽으로 걸어가는 중이다.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기 위해 다음날 밤을 기다리게 될 도둑이 있었을 것이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담장을 넘어 당신이 원치 않는 꿈을 꿀 수 있을까? 당신의 목구멍을 긁으며 마침내 빠져나오는 저 한자로 과도에서 한 방울 떨어지는 달콤한 액체를 나는 맛보고 싶다. 과연 당신은 그곳에 무슨 열매를 깎아 놓았을까? 나는 당신이 꾸는 꿈을 꾸고 싶다. 당신의 꿈 속에서 내가 모르는 내 얼굴을 죽이고 싶다. 붉은 껍질을, 붉은 껍질을 하염없이 떨어뜨리고 싶다. 꿈속에서 나는 늘 진지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번도 농담을 한 적이 없다. 음, 제목이 주어 없는 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 시를 읽는 우리일 수도 있고, 혹은 시를 쓴 그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이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요 표현, 요런 것들은 예, 우리 한글의 묘미입니다. 그 발음이 이렇게 뭐예요? 단어 발음이 같은 게 반복되네요. 나는 당신이 꾸는 꿈을 꾸고 싶다. 꾼다는 게 꾸다 꿈 되게 연결되면서 독특한 아, 느낌을 자아냅니다. 나는 당신이 꾸는 꿈을 꾸고 싶다. 실체를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삶이, 인간이, 우주가, 별빛이 무엇인지 그대로 알고 직면해서 알고 싶은데 근데 결국 그것은 알아봐도 꿈인 거죠. 계속 그래서 그걸 밤새도록 뜯어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얼굴을 파헤치고 싶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실체죠.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뭐 몇 가지 타이틀은 있잖아요. 뭐 남편, 뭐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리고 목사, 그리고 뭐 책을 쓴 지필가, 또 젊었을 땐 신학생 가르치는 선생,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자기인 거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겉모습이지. 우리의 생각은 그런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얼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온 그 표현들만 짚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단단한 씨앗 속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뿌리가 제 꽃을 모르는 만큼, 그죠? 뿌리만 있을 때 봄에 잎이 나와서 꽃도 피고 하는데 꽃을 모르고, 꽃도 제 뿌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더 양쪽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온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별빛이 별빛에 닿든 까마득히 먼 거리, 까마득한 거리. 우리의 실존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런 걸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애 키우는데 바빠서, 뭐 집장만 하는데 바빠서, 싸우는데 감정 상한 거 하는데 바빠서, 뭐, 뭐 좋은 일 하더라도 그 누굴 돌보는 일에 바빠서 근원적인 것은 되게 놓치고 삽니다. 물론 그렇게 일상에서 하는 일들도 다 근원과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아, 근데 그게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맴돌듯이 사니까 그 일상이 까마득히 먼 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 계속 하게만 삽니다. 아니면 무료하게만 삽니다. 무료. 현대인들의 수행이 한쪽은 바쁘고 다른 하나는 무료하고 이걸 못 견디죠. 까마득히 먼 거리를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뒤에 뭐 쭉 그런 일들 이야기가 표현됩니다. 네, 표현력도 뛰어나네요. 좋네요. 과연 당신은 그곳에 무슨 열매를 깎아 놓았을까? 나는 당신이 꾸는 꿈을 꾸고 싶다. 마지막 행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늘 진지했다. 꿈속에서 난 한 번도 농담을 한 적이 없다. 음, 자, 넘어가고 다음 세 번째 제목 1월 1일입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보면 신비롭습니다. 손바닥만한 고무풍선에 공기를 모으면 점점 부푸는 것, 점점 얇아지는 것, 꼭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놓치면 영영 잃어버리는 것, 추운 겨울밤 손바닥을 오므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점이 잘못 붙었어요.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붕 위로 둥둥 떠오를 거예요. 이들은 언젠가부터 마음에
공기가 가득해진 사람들이었어요. 지붕 위에서 수레를 잃은 노점 상과 지갑을 잃은 취객이 대화를 나누는 중이에요. 두 사람은 허공에서 잠시 얼어붙은 헛개비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흥씨, 혹시 담배 가진 거 있습니까? 추운 겨울밤 손바닥을 비벼서 불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는 저마다 기다란 불꽃 같을 거예요. 우리가 감추는 꼬리처럼 공중으로 날아가는 재를 보면 오늘이 1월 1일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꼭 이랬어요. 그날도 나는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국어를 했어요. 아침에 본 거울처럼 그가 나를 슬프게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음, 풍선 1월 1일 날 시상이 풍선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점점 부풀고 부피는 늘고 풍선 그 고무 판은 얇아지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겠죠. 뭐가 삶이 뭐 집도 있고 뭐 소유물도 늘어나고 세간살이도 늘어나고 좀 부푸는데 우리의 영혼은 얇아질 수 있죠. 그럴수록 모든 거를 많이 가질수록 얇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 놓치게 되죠. 연줄이 끊어지면 연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 취약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뭐 사고로도 죽고 병 들어서도 죽고요. 음,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사람들도 많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내가 뭐 똑똑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나? 뭐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꼭 하나님의 은혜인가? 왜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나? 뭐 등등등등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잘 모르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비롭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김행숙 시인은 좀 삶을 새롭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크게 뭐 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겨울밤 추운 겨울밤 손바닥으로 오므려서 그렇게 삶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언젠가 마음에 공기가 가득해진 사람들이 들이었다. 노점상과 아 취객이 대화를 나눈다. 근데 이들의 대화가 사실은 우리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대화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네요. 나는 집으로 가는 길
잘 모르겠습니다. 시인들은 이 근원에 대해서 영적인 촉수를 맞추고 있어요. 늘 날카로운 거죠. 예민한 거죠. 날카롭다기보다도요. 사실은 우리가 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뭐 다시 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길도 모르고. 음. 그래서 그냥 "담배 가진 거 있수?" 뭐 이렇게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날도 나는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어요. 실제로 뭐 뭘 달라고 했다기보다 그걸 기대한 거죠. 음 국어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지내는 거죠. 네. 이런 시를 읽으면 좀 짠하죠.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서 우리의 그 거품과 같은 삶의 부분들이 좀 가라앉아서 좀 정신을 좀 차리게 되죠. 자, 다음 돌 속에 돌이 있고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렇게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요런 그림을 커리커처라고 하나요? 이 커리커처가 김행숙 시인인 것 같은데 본인이 그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림 밑에 김행숙이라고 하는 이름도 달려 있는 거 보면 본인이 그린 것 같습니다. 돌 속에 돌이 있고 시에 들어가기 앞에 요 어떤 경구가 달렸어요. 이게 어디에서 인용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그냥 쓴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각주가 달리지 않은 걸 보니 그냥 아 시인이 쓴 글 같습니다. 근데 이 본체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앞에 살짝 던져 놨어요. 작은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라는 돌은 돌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아름다운 폐허를 만들어 왔다. 음. 지금도 돌 속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돌에 맞아 흘린 피가 밤처럼 어두워지며 시체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돌의 이름은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어떤 돌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어떤 돌의 이름은 지구, 또 어떤 돌의 이름은 달, 모래, 석탄, 인간. 돌 속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 둘레를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이 있고 호주머니에 자갈을 잔뜩 집어넣고 호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이 돌 속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 속에서도 새는 날아가고 지저귀고
발이나 날개로 떠돌아다니는 것들은 달빛 속의 벌레 소리 같고 햇빛 속의 먼지 같습니다. 돌 속에서 나는 손톱을 깨물고 있습니다. 어떤 돌은 길이 되고 어떤 돌은 무덤이 되고 어떤 돌은 맷돌이 되어 콩을 갈고 어떤 돌은 악기가 되어 음악을 만들고 어떤 돌은 영원히 하얀 파도처럼 부서지고만 있습니다. 어떤 돌의 이름은 차돌, 어떤 돌의 이름은 무른돌, 어떤 돌의 이름은 문학이라고 썼다가 모래의 시처럼 지웠습니다. 두 명의 노인이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떤 한 문장은 떠돌이의 심장에도 돌처럼 박혀서 죽을 때까지 제 피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돌멩이를 제기처럼 차올리며 걸어가는 흙길을 좋아했습니다. 아이 때부터 산새처럼 날아다니는 돌들을 흉내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음, 일단 이 지구를 이제 돌로 보는데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아, 현상들도 다 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돌들의 움직임이고 하다는 거죠. 근데 저 돌은 어떤 입자를 얘기하나? 미세한 소립자를 얘기하나? 뭐 그렇게 과학적인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안에 대단히 다른 모양의 어떤 사물들, 생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지구 안에 있는 거니까요. 지구 안에 있는 거니 우리가 요거는 비싼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추한 거 이렇게 구분하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까지 같이 다른 거하고 병렬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이아몬드인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 돌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등등, 등등 변성암, 퇴적암, 뭐 다이아몬드, 지구, 뭐 달, 모래, 석탄, 인간 이게 다 약간씩 모양을 다르게 하는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돌 안에 호수도 있고요. 거기에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돌인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를 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사실 관계에서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요 이 연에서도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흰 돌과 검은 돌 가지고 내기를 하는 노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어디 이 그 지혜를 다루고 있는 글에 나올 만한 것인데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마지막 연입니다.
시를 쓰고 있는 자기의 일도 사실은 도울인 거죠. 어떤 한 문장은 떠돌이의 심장에도 돌처럼 막혀서 죽을 때까지 이제 피해 궤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이 시인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 꽉 막혀서 숨 쉬기 힘들다고도 할 수 있죠. 아마 그것에 완전히 자기의 영혼이 집중되는 겁니다. 아이 때부터 산새처럼 날아다니는 돌들을 흉내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이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세상이 아,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 이, 이 시인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새로운 세계들이 이렇게 이제 시로 나타나는 거죠. 뭐 들판에 뭐 그 아카시아 꽃을 따먹으러 다닌다거나 또 뭐 진달래꽃 아니면 남자애들은 더 아, 거칠게 그 자연 속에서 어떤 힘들을 느끼거든요. 요정들을 만나는 그 느낌들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인문학적인 깊이가 있어서 그거를 의식하고 아이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가는 힘이 거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요종이 자기를 끌어가는 힘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다니다 보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허다한데 어렸을 때요. 이렇게 쏘다니다 보면 친구들하고 들판이나 산을 다니다 보면 뭐 점심도 걸러요. 배고프긴 하지만 그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나무에도 올라가고 막 비탈길 막 일부러 구르고요.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익사이트하게 지내는 거죠. 산새처럼 산새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산토끼가 되는 느낌이 있죠. 흉내를 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정서를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삽니다.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어른이 돼도 모든 사물들을 아주 새롭게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대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수의 시인, 요건 한 3번 정도 읽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고두고 좀 읽을 만한 시집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